향후 10년간 대학 졸업자가 넘쳐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기업들은 연말을 맞아서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네, 고용시장에 우울한 소식이 넘쳐납니다. 정영진 시사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안 그래도 바늘구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부가 이런 말을 내놨네요. 10년 동안 80만 명이 취업을 못한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10년 동안에 80만 명 정도라면 사실은 희망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이 대졸자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전공별로 좀 따져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남아난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제 뭐 분야별로 따져보면 더 뭐 극심한 분야가 좀 따로 있었는데 고용노동부랑 한국고용정보원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2014년에서 2024년 사이,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좀 남게 되고 어떤 분야가 좀 부족할지 이것들을 좀 따져보니까 대략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년간 한 80만 명 정도는 이제 취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제 발표를 좀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공학이나 의학 전공자가 아니면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보통 문과가 어렵다고는 많이 하지만 그래도 상경 계열은 많이 회사에서 선호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좀 그랬는데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것마저 이제 힘들다는 겁니다. 이른바 그 인구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구론이 이제 인문계의 90%는 논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인문계 취업률이 굉장히 좀 낮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나마 인문계에서 상경계, 뭐 경제나 경영 전공했던 대졸자들이 그래도 취업이 조금 더 유리했었는데 상경계 같은 경우가 앞으로 한 12만 2천 명 정도의 인력이 남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경계 지원하는 지금 이미 지원했을 혹은 합격했을 대학생들이 좀 듣게 되면 굉장히 좀 우울한 뉴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회과학 분야가 한 7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중등교육 부분이 이제 사범대죠. 한 7만 8천 명 정도가 이제 남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화학이라고 해서 전기화학기계 이 전공자들은 대략 한 10만 명, 20만 명 가까이가 좀 모자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학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인구 그러니까 졸업자들이 좀 부족하다, 전공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의학 같은 경우도 한 4천 명 정도가 모자라다고 하니까 이쪽 분야는 그래도 좀 더 희망적이겠습니다만 나머지 뭐 상경, 사범, 인문 계열 구직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10년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더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어려울 상황이 좀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문직 얘기하지만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참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나온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를 봤더니만 대졸 취업률이 2년째 하락하고 있고 취업한 지 1년이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둔 비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둔다는 게 이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년째 하락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 하락 안 한 것 같은데요. 이제 2000년 들어서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2012년에 잠깐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이 대략 한 67.6%였고요. 2012년에 68.1%로 잠깐 0.5% 상승을 했다가 또다시 이제 하락을 했던 거고 이거는 지난 뭐 97년, 96년 이때와 비교한다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진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대학생들,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거고 대략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는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전수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2014년 졸업자, 그러니까 2월, 8월 졸업자들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좀 더 정확한 통계가 나왔던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뭐 실업률 같은 거 통계를 보면 사실상 우리가 체감하는 실업률보다 훨씬 더 취업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뭐 6%, 7%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통계에 어떤 좀 오류라거나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 1인 창업자, 그러니까 연 매출 1,200만 원의 1인 창업자들도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연 매출 1,200만 원이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뭐 얼마를 남기는지는 뭐 다들 다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뭐 100만 원 매출로 얼마의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매출액 기준이거든요. 또 프리랜서도 포함됐는데 연소득 326만 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연소득 326만 원 소득 기준이면 이 역시도 이건 뭐 사실상 제대로 취업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와 1인 창업자들 대략 한 7, 8%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67.4%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글쎄요 그렇게 뭐 높은 취업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직난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대졸 학력 이상의 여성 취업자 수가요, 남성 취업자 수보다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왔는데요. 여성 졸업 취업자가 이제 16만 5천 명이고요. 네네. 남자가 16만 1,48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과 남성 그동안 쭉 이제 통계를 보면 2011년만 하더라도 남자가 17만 4천 명에서 여자가 16만 1천 명, 대략 한 13,000명 정도 차이가 있었고 2013년에 드디어 이제 양성이 이제 비슷해졌거든요. 그러다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역전을 하게 된 건데 그만큼 이제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최근에는 사회 각 분야에 이제 진출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는 남자들만 취업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성 취업자들이 많이 좀 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아무래도 취직 준비를 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한다. 이제 이런 전문가들 분석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직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굉장히 좀 열심히 예전 같으면 뭐 취직이 잘 안 되면 뭐 시집이라도 가지 뭐 취집이란 말처럼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직업을 좀 갖겠다. 이런 여성들도 좀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일의 종류도 많아지고 회사에서도 이제 수요 그러니까 여성 구직자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여성 취업자 수가 남성을 앞지르게 된 건데 다만 여기에 이제 또 수치의 오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취업률로 따져보면 여전히 남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예. 그 이유는 여성 대학 졸업자가 남성 대학 졸업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업률로 따지면 남성이 조금 더 높고 대신 이제 여성 졸업자가 조금 더 많으니까 그 취업자 수 자체로 보면 이제 여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더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네. 저희 아까도 보셨지만 박상민 기자 리포트에 보면은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이 취업한 지 3년도 안 된 그 네. 신입사원들한테 말은 희망퇴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권고사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만을 네. 토로했는데 실상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 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23살 그러니까 23세 여직원에게 희망퇴직을 권고를 하고 예. 혹은 뭐 작년에 입사했던 신입사원도 희망퇴직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이 이제 희망퇴직인데 정말로 희망해서 퇴직을 할 그 회사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서 들어갔겠습니까? 이거 뭐 사실상 권고사직에 가까운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들에게도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뭐 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이익을 많이 좀 줬다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취업 교육을 받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에서. 그러니까 재취업 교육을 받으라는 게 결국 다른 회사 갈 준비를 하라는 건데 이게 결국은 권고사직이 아니면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희망퇴직을 했던 뭐 많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희망퇴직하면 보통 뭐 부장 혹은 뭐 낮아도 차장급 이상 정도가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통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그들에게 이제 희망퇴직을 뭐 어느 정도 위로금과 함께 이제 시켰었는데 이제는 직급을 거의 뭐 불문하고 그러니까 어떤 직급이든 아주 뭐 신입사원부터 뭐 임원들까지 다 희망퇴직을 지금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 그만큼 대기업들이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실적 악화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구조조정에 조금 더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실적 악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예. 이렇게 대기업들의 찬바람이 부는 원인을 좀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대기업들의 찬바람이 전 분야는 아니었고요. 이제 좀 중공업이라든지 조선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예. 조선과 중공업에 지금 굉장히 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지난 한 7, 8년 동안에 사실 중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조선과 중공업이 꽤 중국 덕을 많이 좀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조선과 중공업이 1차적으로 좀 무너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여파로 다른 전자라든지 자동차까지도 굉장히 지금 심한 어떤 실적 악화의 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이제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게 되는 건 이제 당연한 수순일 수 있을 텐데 결국 이제 가장 큰 원인은 그 중국발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이 감원바람을 일으킨 가장 이제 큰 원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점점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10억 매출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뭐 100명의 직원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뭐 옛날에 100명이었다면 지금은 뭐 50명이면 충분히 가능한 이런 세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 이런 그 감원의 어떤 바람들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40, 50대의 정년을 만든다. 이 말이 참 그 우울한 단어인데 네. 사오적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남녀 서울시민 평균 은퇴 연령이 나왔는데 굉장히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성이 53세, 예. 여성이 48세인데 사오정이란 말도 있고 뭐 청년들은 이제 이태백이란 말이 있었죠. 그리고 뭐 38선, 그러니까 38세 정도까지만 버텨도 선방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56도라고 그래서 56세가 되면 월급 도둑이다 이런 얘기들 이제 취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가 서울시 50 플러스 세대 그러니까 50살이 넘은 50살이 넘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생 이모작 실태가 어떠한지 지금 조사를 한번 해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남성 같은 경우가 50대 초반, 그러니까 53세에 1차적으로 퇴직을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뭐 이모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도 1차 퇴직하는 나이가 이제 48세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53세, 48세면 지금 그러니까 뭐 60년대, 70년대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면 굉장히 그 젊은 축에 네. 속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예.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남은 삶이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 뭐 예상 수명, 희망 수명이 한 80세가 넘어가는데 3, 40년 정도는 더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경제 활동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때문에 이모작 그러니까 두 번째 직업을 반드시 좀 가져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직업 갖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뭐 53세 되는 동안 혹은 48세 되는 동안 어떤 다른 직업에 대한 뭐 공부라든지 다른 직업에 대한 준비 같은 게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직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과연 해야 될지 이거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그 국가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재취업이나 창업이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일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재취업을 어쨌든 좀 해야 되는데 재취업도 그러니까 보통 한 3개월 안쪽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그래도 좀 선방을 한 편이고요. 그리고 3개월이 넘어가서 그러니까 1년을 아예 넘기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에 1.8년,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이 공백 기간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무조건 재취업에 성공을 하지 않으면 아예 그 어떤 감 같은 걸 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여성 같은 경우는 아예 경력 단절료, 그러니까 재취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이런 지금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한 10명 중에 그래도 1차 퇴직 이후에 2차 취업을 하는 경우가 남자는 열에 한 9명 정도는 이제 시도를 해서 한 절반 정도 성공을 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더 낫다는 건데 그래서 2차 취업이 성공한 절반은 그나마 좀 더 뭐 다른 경제적 어떤 뭐 수입이 좀 생기겠습니다만 2차 취업에 실패한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이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뭐 정부로부터 어떤 복지 혜택 같은 걸 더 받아야 될 텐데 그것도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실업급여 같은 거라도 이제 좀 받으면 상당 기간은 좀 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또한 2년 정도 지나가면 실업급여 받을 수가 없거든요. 때문에 네. 이들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민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지금 창업 지원 뭐 시스템 같은 거 네. 재취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 교육이라도 해주는데 그걸 받는 게 좀 요원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는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재취업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자율 정도로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어서 기업들이 이제 재취업을 이제 교육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지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냥 개별 기업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1차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뭐 또 다른 어떤 직업들 이런 좋은 정보가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뭐 교육 같은 것을 이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대기업들 일부 대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뭐 재취업 없이 그냥 어느 정도의 위로금 정도로 이 사람들을 이제 사회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쉽게 뭐 치킨집이라든지 뭐 이런 그 우리나라에 지금 창업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치킨집이 오히려 편의점보다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과 치킨집 전쟁이 어마어마한 상황이고요. 또 다수가 또 부동산 쪽으로 이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가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어떤 부동산 그 자격증 취득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동산 그리고 치킨집 그다음에 편의점 이쪽으로 새 직종을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 사실상 이들이 다 창업을 한다고 해서 월 수입 같은 걸 보면 평균 뭐 한 200만 원 안쪽, 그러니까 2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이 대체로 한 60%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50세 정도라고 쳤을 때 자녀들이 대충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가 될 텐데 그 자녀들과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인가. 결코 200만 원 아래 수입으로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해서 아예 그냥 편의점을 낮에는 아빠가 하고 뭐 밤에는 엄마 혹은 뭐 아들들이 이렇게 맡게 되는 그래서 가족이 돌아가면서 아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도 좀 내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 문제들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미 이런 문제들은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선진국들에서 한번 좀 겪었던 것이기 예. 때문에 이 선진국들의 어떤 그 사례 같은 걸 잘 참고하면서 이 피해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정영진 시사경제평론가와 고용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